지금 32번부터 오늘 시작할게요. 32번은 출제 가능성 중이고요.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필기를 조금 하면서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뭔가 옆에다 정리를 좀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혼자 딱 볼 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아주 짧은 시간에 딱 정리가 되고, 흐름도 정리가 되고, 그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 선생님이 딱딱딱 해놨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이 훨씬 줄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부분도 여러분 필기를 했을 때, 다음에 딱 봤을 때, 아, 요런 포인트, 요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 이런 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이거 주제는 뭐였어요? 음식을 아이들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다? 장기적으로 해롭다. 그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면서 머리에 정리를 해야 돼. 공부라는 건 고등학교 공부는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그걸 계속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느냐. 그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공부가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주 많죠. 아이들이 감제 통장이 안 될 때라는 말이 여기서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에 우리가 쓸 수 있고, 음식을 어른들이 줬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괜찮, 효과가 있어 보여.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해롭다는 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라는 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 글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걸 이 글의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가 날 때, 그래서 이걸 잘 쉽게 빠르게, 그죠? 이런 포인트들을 선생님은 듣는 게 공부가 아니야.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를 낸다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지? 그래서 음식을 주면 자, 어떤 효과가 있니? 이 사실 글이 좋지가 않았던 게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해 적어놨던데 여기다 어떤 이익이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해놨죠. 본론 원에서 세 가지 있어요.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린다. 두 번째,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게 되니까 입에 집중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그죠? 세 번째, 자기가 화난 그 원인으로부터 음식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 자체에서도 옮겨가게 되지만 그 화가 난 그 원인 있잖아. 원인. 그 원인으로부터도 옮겨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also가 나왔다는 거는 글의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반전 역시. 그래서 그래서 다른 또 예가 나와요. 음식 주는 예. 근데 그거 종류가 뭐예요? 사탕이나 비스킷 같은 특별한 먹거리. 영어로는 특별한 먹거리가 뭐라고 돼 있죠? treat라고 돼 있죠. treat. 그죠? 여기 보면은 treat라고 돼 있네요. 스위트나 비스킷 같은 treat는 자, 특별히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음식을 이용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다. 이러면서 but 뒤에 나오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 우리 예측이 되지? 안 좋다. 장기적으로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유추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 공부는 뭐야? 글을 읽을 때. 이런 연결을 가지고 유추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고 지금 글의 흐름도 정리가 되고 그죠? 이런 관점으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 여기 특별히 대접을 받았다. 이것도 어떻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대접을 받았다. will feel treated 돼 있죠. 그래서 같은 treat인데 다른 단어가 표현되어 있죠. 이런 포인트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지만 음식이 감정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곧 알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롭다. 곧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지 이게 가면 갈수록 안 좋다. 그게 왜 그럴까? 그렇게 되면 끝에 어떻게 되기 위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이 왜 안 좋다?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 아주 많은 부작용이 있겠죠. 신체적으로도 부작용이 올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글의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옆에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화를 내는 걸로 도입부를 시작해가지고 음식을 주는 건데 이게 더 나아가서 사탕이나 비스킷 같은 거 트리트를 해줬더니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더라. 왜? 결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단어로 정리가 되잖아요. 복습할 때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이긴 한데 글의 순서 같은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접속사들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글의 순서를 분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when a child is upset,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to calm them down, 아이들을 calm down 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is to give them food. 걔네들한테 음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주어는요, the easiest and quickest way잖아요. 그죠? 물론 뒤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자면 way이기 때문에 단수 is라 돼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act as. 자, 이것은 하면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아까 작용 1, 2, 3번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뭐가 있었어요? 1번. 동사 1번. act as distraction from the feelings they are having.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으로부터 distraction, 주의를 돌려주는 효과. 2번, gives them something to do with their hands and mouth. 손과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지? 손과 입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아이들에게 주게 된다. 맞죠? 또 3번, shifts their attention from whatever was upsetting them.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으로부터 attention, 관심, 주의를 shift, 전환시키게 된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주는 거, 화났을 때 음식을 주는 이것이 세 가지인데 this에 걸리니까 acts, gives, and shifts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어휘 표현, 네모로 되어 있는 파란색한 어휘칸은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의어도 diversion 이런 것도 한번 봐두고요. shift 같은 경우는 divert, turn, switch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글의 흐름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요. 이런 단어들이 다 문맥 흐름상 어떤 단어인지 알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whatever이라는 포인트 자체는 좀 중요하죠. 무엇이 그들이 화나게 하고 있는지,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no matter what은 언제 바꿀 수 있어요? whatever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 no matter what이랑 anything that. 그죠? anything that은 되고 no matter what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from에 대한 전치사의 명사절로 쓰였잖아. 목적절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있어요. 분리돼서 부수적으로 밖에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있죠. from의 목적절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명사절이죠.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목적절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anything that이고요. 부사절, 양보절.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로 분리됐을 때는 no matter what을 쓰는 거야. 그러면 분리됐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든지 간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사실 그 해석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냐면 말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돼. 그것이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니까 이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anything that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아이를 주의를 옮겨가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노메로라스는 부사절일 때만 양보절일 때만 쓸 수 있는 전환어구다. 자, 그거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If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as a treat, such as sweets, or a biscuit, then the child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음식이 주어가 아니라 음식이 주어인데 여기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어요. 어떤 음식? 선택된 음식이. 위에서 음식 주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된다 세 가지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음식 중 주어진 그 음식이 또한 뭐일 경우에 사탕이나 비스킷 같은 그런 간식거리, 먹거리로 보여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음식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거면 then 아이들은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어떻게? 되게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chosen 같은 경우도 여러분 chooseing이 아니죠. 음식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도 귀엽고요. chosen, the food chosen, 선택된 음식은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The food which is chosen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잖아요. 알죠? 왜냐면 형용사나 분사가 남기 때문에 결국 수식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게 되니까 the food chosen is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원래 형용사가 단일하게 쓰일 때는 명사 앞에 주로 많이 쓰이죠. 전치수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후치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요. 관계대명사가 생략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서 뭔가 서술하듯이 뒤에 설명을 덧붙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iven 이런 게 많이 뒤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The food chosen 선택된 음식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간식일 때는 또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우리 단 거 먹으면. 그죠? 그래서 대접받는다. 그래서 수동태로 썼다는 것도 잘 봐두고요. 더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중요한 그 두 개 대꾸를 봐야 되니까 자, 선생님이 살구색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In the short term, 블라블라 나오고 그 밑에 5번에 but, 5번 문장에는 but in the long term 이렇게 나오죠. 대조적으로 나오네요.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더 단기적, shorter term, 단기적으로는 using food like this is effective. 그래서 이러한 것,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어를 한 단어로 꼽자면 using이잖아요. using. 그래서 is가 됐다는 건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어휘 문제에서 효과적이다라는 말, 뭐 비효과적이다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다. 이 내용을 알고 문맥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선택할 수 있겠죠. Bu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it can be harmful. 이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라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음식 주는 게 안 좋다. 자, 뭐 때문에? As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to manage emotions. 우리가 곧 learn,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뭐를? 음식이 감정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 있다. 이때 longer term, shorter term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어쨌든 그냥 더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말이니까 그죠? 장기적 관점. 그리고 turn 대신에 run 쓸 수 있는 거죠. in the long run 할 때 그죠? 그런 의미라고 쓰였고요. term이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용어라는 뜻도 있고 계약, 뭐 우리 학기 이런 뜻들이 다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간에서는 이런 말.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서 then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as we go through life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go through라는 거는 experience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걸 겪다 경험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we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자,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문장, 전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진짜 주어 동사는 메인 주절의 주어 동사는 뭐예요? We turn to죠. We turn to인데 그러면 as과 이 whenever는 뭘로 들어간 거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언제든 대답할 수 있게 조금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듣는 거는 진짜 안 좋은 학습법이에요, 여러분. as와 whenever는 주절과 분리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카마로. 그러니까 뭐겠니? 둘 다 부수적인 거니까 부사절이겠죠. 부사절은 뭐 제한이 없잖아. 어떻게 붙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음식에 의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많이 나오던 그죠?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annoyed, anxious, bored 뭐 이 정도는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 요게 이 표현이 중요하죠. 이 빈칸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빈칸 추론. 그래서 we 다음에 블랭크가 나와 있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더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음식의 결론이니까 then이 나왔으니까 결론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어떻게 돼?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turn to는 단어 외웠죠? 뜻이 뭐예요? 뭐뭐 의존하다. 중요한 수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똑같은 뜻이 뭐가 있어요? depend on이 제일 쉬운 단어고 그 다음에 rely on. 그다음 이거 다 외워줘야 돼요. 이거 3개, 4개 다 독해서 자주 나오고요. 나올 때마다 같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맨 끝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뜻이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resort to라고 적어놨죠? resort는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resort? 지난번 우리 제일 처음 독해 시작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리조트는 휴양지라는 뜻이 있어요. 리조트에 간다 할 때 그 리조트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휴양지에 가면은 거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되게 편하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 즐겁고.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resort to 하면은 누구누구한테 마음을 의탁하다, 의존하다는 뜻이 돼. 의존하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 우리 고충이 있으면 되게 막 말하게 되잖아. 그래서 호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resort to는 의존하다, 호소하다 뜻을 둘 다 외워둬야 돼요. 반드시 독해에서 등장하는 거든요. 그래서 뭔가 리조트처럼 그 사람한테 마음을 의존하다, 마음을 호소하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털투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빠른 속도로 자 이제 영어만 한번 읽으면서 내용 순서 정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법 부분에서 말했던 것들, 어휘 부분들 포인트 짚으면서 여러분 쭉 한번 스스로 정리해 봅니다. 자, 다른 사람은 읽은 사람 읽고요. 그 마무리 끝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37번으로 가서 한영 한영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파악해 봅시다. 다른 사람은 37번으로 갑니다. 이거 수업한 거 녹화 영상 따르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윤진이 저번에 한번 요청을 하더라고. 선생님 계속 링크를 걸어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너희들 다시 볼 필요가 있어? 그래 그래?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얘기해. 선생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링크를 만들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링크를 만들어서 그 다음 시간 숙제창이나 이런 데 걸어놓으면 너희가 볼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 미리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만약 복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어요? 읽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이거 자체는 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중으로 표기는 해놨어요. 근데 원래는 하하하 부분이고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주제가 뭐였어요? 화학자들이 화학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 그죠? 별로 뭐 어렵지 않죠? 화학자들이 화학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화학자 말고 수학자들이 왜 공식을 우리 등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글로 28 더하기 14은 42과 같다라고 이렇게 글로 표현을 공식을 글로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왜 그럴까라고 예를 들면서 그게 단점이 뭐야? 쓰는데도 오래 걸리고 읽는데도 어렵다.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 그래서 기호를 표현한다. 이제 등식 이렇게 기호를 표현한다. 근데 그게 화학도 마찬가지다고 하면서 수학으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 연결시켰어. 그지? 그래서 주제가 나와. 화학은 화학 방정식을 화학자들도 쓴다. 이러면서 왜? 이유는 똑같아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 기호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소 기호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표기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소의 먼저 원소를 나열하고 그 옆에 원자 수를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원자 기호로 표현한다. 그지? 그러면서 맨 끝에 뭘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물 같은 경우는 화학 기호의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죠? 수학으로 시작해서 안 좋은 단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기호를 사용한다. 화학 기호의 예 이렇게 끝나는 되게 단순한 구조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 일단 두 가지인데 가정법 과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절 가정법 그 가주어인지 아니면은 가주어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지칭어인지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가정 과거 부분을 좀 주로 해서 볼게요.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you probably wouldn't write 28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학 등식 equation이라고 읽어요. 얘는 션이 아니라 equation을 써야 한다면 여러분 선생님 이게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죠. 과거를 해석은 뭘로 해야 된다? 과거는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줬죠. 그죠? 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쓸 때 우리가 표현을 과거로 할 뿐이니까. 그죠? 내가 너라면 이게 현재 사실에 내가 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정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과거를 쓰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 등식을 지금 써야 한다면 이라지만 해석 지금 현재에 대한 반대니까 had to write 써야 했다면이 아니야 해석이 그지? 써야 한다면 have to처럼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만약 그렇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이렇게 쓰진 않을 거야 하면서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would 그죠? 가정 과거에서 would 동사 원형 쓰죠. if절에서는 과거로 쓰고 그 주절에서는 그냥 would 동사 원형 혹은 c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뒤에까지 쓰지 않을 거야. 자,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그것은 쓰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아마 그것은 또 읽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it이
우리가 시간이 걸리다 할 때 it takes 시간 쓸 때 그 it일까? 아니면 앞에 저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이걸 말하는 걸까? 수학 공식을 글로 표현한 그걸 말하는 걸까? 그렇지. 왜? 그 앞에 쓴 수학 공식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은 쓰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야 문맥이 연결되죠. 그리고 뒤에 뭐가 없어요. write 뒤에. 목적 없이 read 뒤에 목적 없이 쓰였죠. 근데 이거에서 여러분 오해를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이 오른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밑에 어디 몇 번이었죠? 이 5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달라. 5번에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가 나오잖아요. 조금 다르고 나중에 1 살펴볼게요. 왜 그러냐면 write와 read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글을 쓰다라는 뜻도 되고 자동사로 그냥 글이라는 걸 쓰다 편지를 쓰다도 되고 뭐뭐를 쓰다라도 돼요. 목적어를 가지고. 이 경우에는 타동사니까 그지? 위에처럼 문자로 쓰는 그 말이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 여러분 예전에 이거 우리 선생님 연습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바꿔줄 때 진조 가조 바꿔줄 때 진조로 올 수 있는 걸 선생님이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마시는 거는 너무 뜨겁다. 이 커피 마시기에 내가 마시기엔 너무 뜨겁다 했을 때 그냥 가조를 쓰면 어떻게 돼? It's too the coffee it's too hot이라고 하죠. 가조를 먼저 써보자. It's too hot. 내가 for me to drink this 커피로 해야 되고 this 커피로 할까요?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는 것은 너무 뜨겁다는 거죠. 이때는 명확하게 가주어죠. 이시. 자, 그러면 이때 이 대신에 진조가 어떻게 오려면 어떤 부분이 올 수 있어요? 두 부분이 올 수 있죠. 어떤 부분? 이 전체 이게 진짜 주어니까 진짜 주어가 통째로 앞으로 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To drink this coffee is too hot for me. 이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뜨거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to drink this coffee 말고 이 부분만 떼서 오면 어떻게 돼요? This coffee is too hot for me. 사실 이게 더 좋은 문장이네. This coffee is too hot for me. 아니면은 첫 번째 문장, 그죠? 문법적으로는 이것도 가능해요. 진주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세 번째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안 돼요? 그렇지. I am hot. I am too hot.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대신에 올 수 있는 거는 진주어 통째로 오거나 아니면 진주어의 목적어. 진주어 그 동사의 목적어 앞으로 올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로 볼 수 있어요?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요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죠. 진주어의 목적어 부분. 그렇죠. 그렇게 공식을 글로 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거 목적어 it이 앞으로 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D도 마찬가지죠. 이. 그래서 밑에 이게 표기되어 있는 게 보세요. it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나온 28 plus 8 요거 이 말 자체를 그죠? 이 글로 쓴 거, 공식을 글로 쓴 거 표현한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번 you would write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으로 기호로 표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chemistry 화학 역시 is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한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자, 주제 문장이 나와요. Chemists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항상 방정식 막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막 풀어 쓸 수 없잖아. 그지? 메테인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기호로 딱딱 쓴 게 알루미늄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항상 써야 하는데 and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 자, 이때 it이 뭐냐는 거야. 물론 앞에 걸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학 방정식을 항상 글로 쓰는 것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되죠? 근데 또 어떻게 도포할 수 있어요? 그냥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약간 생각해보자라는 형식으로 이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t이 대명사의 경우에 앞에 나온 문장이었잖아.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근데 뒤에 나오는 2번, 5번 문장이 가주어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왜냐하면 write나 read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윗부분보다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시험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때요? 선생님은 뭐 그냥 사실 문맥상으로는 위랑 똑같이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 위는 확실히 너무 명확하잖아. 앞에 나온 말이 너무 명확한데 이 부분에서는 앞에 얘네들이 써야 하는 그것이 쓰기에 너무 그러니까 광시에 쓰는 것이 너무 오래돼 볼 수도 있지만 가주어로 볼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냥 쓰고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래 걸릴 거다. 쓰고 읽기에. 어떻다면 왜 뒷부분이 또 있어서 더 그래요. 어떤 경우라면 they had to spell everything out. 그들이 모든 걸 다 spell out 글로 써야 한다면 그죠? 너무 쓰고 읽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if절까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충분히 자동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t이 가주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쓰는 게 자체가 뒤에 if 나와 있잖아. 다 쓰는 것 자체가 쓰고 있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법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데 이 had to spell도 if 절에 안에 있는 거니까 해석은 써야 한다면 이렇게 현재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chemists use symbols just like we do in math.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 심볼 기호를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대동사 do를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나온 use symbols를 다 줄여서 그죠, do로 쓴 거죠, 대동사로. 그러면 시험에서 만약에 어법으로 낸다면 이런 부분들을 are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지만 이건 틀린 거죠.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 use를 받고 있기 때문에 use symbols이기 때문에 R은 안 된다. 이런 포인트들만 좀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서 보면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은 것들은 문법을 세부적으로 다 볼 필요 없고요. 아주 핵심적인 문법 있죠. 가정법에 이런 것들, for, to 이런 것들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거 막 다 일일이 하지 말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전체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흐름이랑 주제, 그죠? So a chemical formula lists all the elements that from each molecule and uses a small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an element symbol to stand for. 이게 쭉 나오는데 어떻게 쓰는지 나오는 거죠. 화학 기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 화학 공식은 나열한다 동사죠. 모든 요소를 기호 요소를 뭐 하는 기호에서 각각의 molecule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 나열하고 and 그리고 뭐 작은 숫자를 이쪽에다가 뭐 사용해서 오른쪽 뭐 아래쪽에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런 거 일일이 볼 필요 없고 화학 공식은 나열하고 사용한다 부분에서 S부터 있던 부분만 잘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tand for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둬야 돼요. 뜻이 뭐였어요? 뭐예요? 안 외웠니? 외웠지? 뜻이 뭐예요? symbolize 아니면은 represent죠.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예요. stand for. What does this stand for?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기호야? 뭘 나타내는 거야? 이런 말 할 때 symbolize나 represent 뜻이라는 거 stand for.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예를 들면서 화학 공식 물은 이거다.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화학 공식은 H2O다. 이렇게. 그래서 that tells us 우리한테 뭘 알려줘요? That water a molecule 물의 그 기호는 분자는 is made up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that은 당연히 tel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일 때 그 직접 목적어를 that절로 쭉 풀었을 뿐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보다 여기 물론 that이 중요하지만 what 이런 게 안 되죠, 그죠? 뒤에 완전한 문장. 그래 요 be made up 이런 거 중요하죠. be made up of 이거 우리 외웠던 건데 뜻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똑같은 거 뭐뭐 있었어요?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하나 더 있었죠. 엄청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은 다 수동태로 표현돼 있잖아, 얘들아. 근데 자동사로 표현된 거 하나 있었잖아. consist of 있었죠. 보통 이제 단수일 경우 s가 붙어서 많이 쓰니까 consist 앞에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 consist of는 얘는 수동태로 안 쓰이고 자동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be consisted of는 틀린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과 다음과 의미와 다른 것을 하나 찾으라 했을 때 요 네 개가 쭉 써 있고 그러니까 만약 한글로 요 부분을 써놓고 구성되어 있다. 네 문장이 돼 있을 때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be made up of에서 up이 없으면 무슨 뜻이 돼? up이 없으면 뜻이 달라지죠.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be made up of는 구성되어 있다죠.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자, 여러분 오늘 한글로 쭉 읽으면서 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 한글이 이런데 영어로 읽으면서. 자, 여러분 원자가 큰 개념이야, 분자가 큰 개념. 그렇죠? 제일 작은 개념이 원소, 원자잖아요. 제일 작은 개. 그래서 atom, 원자가 모여서 molecule, 분자가 되는 거니까 물의 분자는 이 수소나 산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상식이니까.